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1월 7일이고요 2022년도 첫 번째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34포인트 상승한 2954포인트고요 거래량이 5억 4천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장중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24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6500 매수, 반면 기관이 33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3800 매도, 투신이 440 매수, 연기금이 600 매도했습니다. 오늘 업종지수 등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이 가장 크죠. 2.6% 상승했고요. 섬유오복 음식료 업종 약 2%가량 상승했습니다. 전기전자 1.65%, 의약품 상승했고요. 보험주 전체적으로 1%가량 상승세 보였고요. 반면 은행주하고 통신주하고 비금속주 오늘 하락세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400원 상승해서 7,830원인데요. 그 8만원대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1.6% 상승 2,000원 상승인데요. 12만 7천원 다시 또 13만원대 또 1차 저항선 돌파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LG화학이 4% 29,000원 상승해서 71만 9천원이고요. 현대차가 21만 5천원 21만원을 넘어섰군요. 기아차 86,700원 1,100원 올랐죠. 9만원까지 내 목표 가격대 9만원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KB금융 100원 하락했고요. 셀트리온 1,500원 상승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LG전자 2,500원 상승한 13만 7,500원. 이따 보면서 그래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1,500원 하락한 2.59% 하락했고요. KT가 어떻게 됐나요? KT 보합이고요. 다행이네요. LGU 플러스 200원 상승한 13,550원. 통신주는 SK텔레콤이 하락하면서 낙폭이 멈췄군요. 현대중공업 1,000원 상승한 11만 2천원이고요. 아모레퍼시픽 3,000원 하락한 16만원입니다. 이 정도 쭉 보면 될 것 같으네요. 볼 건 다 본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 50원 하락했습니까? 이 강세장에 하락했다니 아쉽고요. 현대중공업 지주가 700원 상승한 55,500원입니다. 요새 555 트리플5가 요즘 그 선곡 현대미포조선 600원 상승했죠? 82,400원입니다. 차트 한 번씩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이에요. 가수는 없던 것 같고요. 퍼시픽 쭉 삼성전자 1,500만 주 평소 정상적인 거래량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1,500만 주 1,400원 상승한 78,300원. 다음 주에 또 8만원 도전 또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요 SK 하이닉스 320만 주입니까? 500만 주까지 나와야 되는데요. 2,000원 상승한 12만 7천원 보여줬습니다. 증권주 이론 하락했습니까? 지금 증권주 갖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2월 중순경 메리츠 증권 20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HMM 100원 상승한 26,400원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징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다 본 것 같고요.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입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을 본다고 그랬는데 못 들어갔군요. 오늘 200원 0.5원 상승한 1201원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크게 작년 연말까지는 영향을 안 줬는데 연초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금 또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지금 주로 매수하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아닐 거로 판단됩니다. 일단 다우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점 내고 나서 둘 다 고점 비슷하게 만들어 놨네요. 그죠? 그 36,950입니까? 이 37,000 돌파에 따른 단기 조정으로 판단되고요. 뭐 큰 걱정은 안 되고 뭐 21선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뭐 어제 저녁, 그저께 저녁, 어제 저녁, 오늘까지면 3일 연속 음선인데요. 오늘은 뭐 장중 하락하다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뭐 탄력이 좋잖아요. 10월 초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얼마나 모양이 좋습니까? 신고점 계속 내고 있고요. 뭐 어제 정도 하락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다 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쉬어가야 되겠죠. 나스닥인데요. 그저께 너무 급락했고요. 어제 멈췄고 오늘은 장대 양선 나오면 샛별령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연초 장세 첨단주인데 나스닥이 빠지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뭐 미국 증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S&P 그저께 저녁 빠지고 어제 원래죠. 오늘은 양선 나오면 역시나 샛별령 뭐 직전 고점 돌파 시도에 따른 좀 단기 조정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증시 걱정할 건 아니겠죠. 니케이입니다. 어제 빠지고 오늘 그냥 보합이죠. 9포인트 0.03% 그냥 쉬어가는 모습 거래량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군요. 왜 전 세계적으로 연초 이렇게 출렁거리는지 이해는 가지 않네요.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해고요. 긴 꼬리 담가 보니까 뭐 다음 주 초에 좀 출렁거릴 수는 있겠습니다. 홍콩 항생이 이제 돌아서려고 합니까? 낙폭 과다에 따른 좀 자율 반등 어제 오늘 반등 시도하고 있는 게 뭐 크게 상승은 어렵겠으나 일단은 바닥 탈출하는 건 좋아 보입니다. 쌍바닥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거래량도 증가해주고 있고 이때 첫 번째 바닥에 비해서 두 번째 바닥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보니까요. 뭐 이중바닥형 치고 여기 61선까지는 일단 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 정도 길이죠. 이 정도 길이니까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 24,500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갖다 놓고 고민하겠죠. 추가적으로 올라갈까 말까 그런 고민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대만입니다. 오늘 많이 빠졌네요.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대만이 혼자 1%가량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럽잖아요. 10월 초 신고점 가까이 갔다가 조정 큰 폭 상승 10% 이상 상승세 보인 다음에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갔다 출렁거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얼마나 탄력이 좋습니까? 그냥 좋을 따름입니다. 18,000 정도 직전 고점 18,000 정도까지 뭐 조정은 뭐 살짝 있을 수는 있겠네요. 뭐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조정 정도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 신고점 내고 있고 나무랄 데가 없는 모양새 대만입니다. 한국 증시 보려고 그러니까요. 그냥 화가 나요. 이게 뭡니까? 10월 초부터 대만이나 해외 증시 봤으니까 독일도 봐야죠. 지금 정상적인 나라의 그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독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10월 초부터 신고점 내고 올라갔다가 뭐 코로나 변이 발생하면서 폭락, 직전 저점까지 왔었죠. 조정받고 세 번의 바닥치고 다시 또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닥이 15,060이거든요. 지금 16,020이니 16,200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1,200 올라갔어요. 1,200. 그러니까 바닥서부터 한 8% 정도 올라간 다음에 소폭 조정. 어제 소폭 조정 받았죠? 이 정도면 지금은 0.35% 조정 16,000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어제 꼬리 여기 16,000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16,000원은 깨지 않고 있네요. 이 정도 조정 받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또 좋아지겠죠. 직전 고점 돌파 따른 일시적인 조정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나 탄력이 좋습니까? 10월 초부터 11월 중반까지 정상적인 연말 장세 나오고 조정 거친 다음에 배당 장세, 연초 장세 나왔다가 일시적인 조정. 이게 정상적인 주가 흐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다시 한국 증시 보도록 하시죠. 그냥 답답합니다. 미국 증시, 대만 증시, 하다못해 일본, 유럽 증시, 독일이나 영국 증시 비교해봤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분봉 차트 보도록 하시죠. 올라갔죠? 아침에 연기금이 오늘도 선빵 달리더라고요. 선빵. 얼마나 선빵 달렸냐면 장 초반에 한 200억 팔았나요? 오늘도 초반에 200억을 또 날려버리더라고요. 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한 280억, 300억가량 선빵을 또 400억이군요. 아침 초반에 한 400억가량 선빵 날리는데 이거를 외국인이 또 받아먹고 올라갔었어요. 아침에 더 빼고 싶었는지 선빵 날려버렸습니다. 쫙 뺐는데 외국인이 다 받아서 올라가 버린 거죠. 결국 물량 뺏긴 거죠. 12시점에 이제 400억 매도했다가 이때는 다시 보합까지 왔어요.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막판에 오후에 또 680억입니까? 600억입니까? 600억을 이 와중 12시에 또 매도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 또 다 잡아주더라고요. 연기금은 더 빼고 싶었나 봐요. 초반에 선빵 매도 쳐버리고요. 막판에 매도 치고 있고요. 이거는 주가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물량 줄이는 게 아니죠. 물량 줄이려면 초반에 띄워놓고 장중에 팔고 막판에 띄워주고 그래야 주가 올려놓고 내일 또 팔아먹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주가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어쨌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또 물량을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연말하고 연초되면서 계속 파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건지 연기금과 지금 기관들의 매도세가 너무 심하다 싶고요. 3,000포인트 이하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그 물량을 다 뺏기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물량 뺏기고 있다. 그냥 안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저께 어제 오늘 모양새가 어떤 샛별령 같아요. 샛별령 다시 3,000포인트 이상은 올려놓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 시황을 못했어요. 주가 빠져서 그런 거 아니니? 라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은 그래요. 조금은 그런 원인가 있는데 제 둘째가 저기 충북 진천에 방을 하나 구할 일이 있어 가지고 어제 내려갔다가 저녁 먹고 같이 제가 올라오다 보니 8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근데 주가도 많이 빠지고 피곤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하루 쉰 겁니다. 미리 또 양해를 구하면 다음 주에 화수목 11, 12, 13 제가 제주도를 가요. 제주도 간다는 얘기는 지난달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 학술 발표 대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국제학술 그래가지고 일본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 가서 발표했었는데요. 이제 국제학술은 안 되죠. 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 학술로 해가지고 그 제주도에서 11일, 12일, 13일 제가 제주도에서 좀 머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휴양을 못할 수도 있어요. 화수목 제주도에서라도 노트북도 놓고 할 수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장담은 할 수 없으니까요. 다음 주에 휴양이 안 올라오더라도 얘 뭐야 그러지 마시고요. 갔다 와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황을 안 올렸더니 시황 올릴 때 구독자가 또 늘어난 것도 아닌데 시황 안 올렸더니 또 안 올렸다고 또 구독자분이 또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제 자식놈 때문에 충북 진천에 갔다 왔습니다.
충북의 그 혁신도시, 네, 신도시, 네, 어제 갔다 왔습니다. 방 하나 구해주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만 좀 이런 모양 보기 안 좋죠, 여러분들도. 탄력이 없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할게요. 연기금 때문에 그래요. 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3,000포인트만 올라가면 두드러 패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 밑에서도 팔고 있어요. 더 빼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들의 노후자금 물량만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 그냥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겹잖아요. 10월, 11월, 12월, 1월 달까지 이러니 지금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펀드 자금이 빠져나가 환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금융투자, 증권사라든가 자산 운용사가 계속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좀 답답한 시장입니다. 이게 3월 초까지 갈까봐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555 뭐 5,000포인트 세계 5대 강국 1인당 5만 불 GDP 1인당 GDP 5만 불 네, 그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5년 동안입니까? 맞이하기를 바라봅니다. 4년간인가요? 5년간인가요? 4년간인가요? 모르겠네요. 저도 4년입니까? 5년입니까? 어쨌건 네,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내일은 다음 주는 장대 음선, 얼레, 장대 양선 그래가지고 샛별령이에요. 또 3,000포인트, 50포인트 올라가면 3,000이잖아요. 다시 올려다 놓을 것 같아요. 이 3,000포인트만 가면 또 연기금들의 횡포가 나타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좀 더 3,000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다음 주에 그 금융투자가 이 정도 팔았으면 이제 좀 매수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저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융투자가 이제는 좀 살 때 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네. 3,000포인트 이하에서 동요하지 마시고요. 네. 팔 때는 아니라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 날이니까 주봉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이거 그대로 투매죠. 그래프 보면 거래량도 안 좋고요. 이 모양이라면 예전 같으면 개마고원이고 쫙 빠지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1년간을 버티잖아요. 그럼 안 빠진다는 얘기죠.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지금 10대 경제 10대 강국이다 보니 이런 투매하는 그런 시장은 안 나타날 걸 판단되고요. 이때 벌어졌던 이격이요. 다 좁혀졌잖아요. 1년간 조정 거치면서 다시 뭉쳤어요. 뭉쳤다 빠지고 뭉쳤다 올라가고 이격이 커지니까 1년간 조정하면서 다시 뭉쳤어요. 네,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3,000포인트는 우리가 매수할 시점이지 매도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 거래량이 좀 증가했죠. 연초에. 지금 MACD도 2월 말에 데드크로스 지금 10월 중반부터 약하지만 살짝 골든크로스 나오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다시 3,000포인트 이상 반등 시도 거래량 증가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여간 3,000포인트 이하에서 물량 파는 건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생각만큼 연초 장세가 강하지 못하고요. 첨단주 장세가 이어져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좀 예상과 다른 연초 장세 이어지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답답하고요. 10월부터 시작된 이런 장세가 3월 달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2달 남았나요? 2월달, 2월 초, 3월 초까지 이어질지 저도 그게 3월 초 지나면 좋아지겠죠? 3월 초 지났는데 계속 깝치다가는 혼날 수도 있어요. 코스닥을 기대하는데 코스닥이 어제 그제 많이 빠졌어요. 우리 연초 장세에서는 코스닥이 좀 첨단주가 올라갈 걸 기대했었는데 그래도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탄력이 좋죠. 신고점 가까이 올라갔고 이때까지 좀 뻗었으면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어쨌건 그저께 수요일날 목요일날 많이 빠졌고 오늘 반등 시도했죠. 다음 주엔 다시 직전 고점 돌파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거래량 괜찮아요. 네, 거래량 괜찮습니다.
연초 들면서 거래량 괜찮고요. 아마 코스닥 첨단주 상세 돌파 시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나스닥이 좀 약해서 같이 약세를 보인 것 같은데 네, 코스닥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주식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증시 보여주었죠? 네. 왜 현대미포조선부터 나오나요? 제가 그저께 아마 현대미포조선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나온 것 같으네요. 오늘도 올랐죠? 600원 상승하면서 꼬리 길게 달고 있고 장중 추정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제가 이런 시점 관심 있게 봐달라고 그랬죠, 요거. 그쵸? MACD 쭉 MACD가 횡보하다가 쫙 거래량 쫙 증가하면서 긴 장대양 쓰면서 21선 돌파하는 모습. 그쵸? 21선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OBV가 팡 떠버리잖아요. 요번째 그런 모습 같아요. 제가 이거 저항선 그려놓고 요 75,000원 돌파 시도할 때라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8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거래량 빵. MACD 이제 이런 모습 막 나타나는 것 같고요. OBV가 꼬리를 들듯이 OBV가 꼬리를 팍 들었어요. 딱 보니까 여기죠. 네. 가장 높죠?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이때보다도 오히려 OBV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시작한 것 같아요. 현대비포조선은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짧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2022년도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봐서는 다음 주에 소폭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8만원대 이하 또는 5일선 근처 좀 더 이어진다면 75,000원까지 왔다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8만원대 이하에서부터는 소폭 분할 매수가 낫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오늘 모양새 봐서는 다음 주에 소폭 장중 단기 급락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조정 시 한번 매수해 보는 거 짧게 보지 마시고요. 네, 길게 보는 거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현대미포선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길게 본다면 75,000원인가 다음 주에 조정 예상되니까요. 요 사이에서 매수는 나빠 보진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네. 샀는데 단기적으로 좀 소폭 조정받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2022년도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은 한번 탄력받으면 좀 오래가는 성향이 좀 있으니까요. 아마도 2022년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조선업종 우리가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중공업지주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은 여러분께 권하지 못하겠어요. 네, 모양이 좀 안 좋아서. 근데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은 여러분께 한번 2022년도 길게 보고요. 네, 장기적으로 투자를 좀 권해보고 싶습니다. 조정시 매수라고 봐야 되겠죠. 미포조선. 또 샀는데 빠져요. 그러지 마시고요.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작년도 말했지만 작년도에는 수주는 많이 받아놨어요. 근데 거제를 비롯한 남해안에 아마 올해부터는 떠났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고 떠났던 도시 거제라든가 다시 활기를 찾을 걸로 판단되고 부동산 시장도 그 지역에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5380 현대차죠? 주봉입니까? 주봉도 나빠 보이진 않네요. 네. 11월부터는 그래도 바닥을 치고 주봉 차트가 OBV도 좋네요. 네.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OBV가 움직임이 좋죠. OBV 좋고 그렇죠? 11월 초부터 OBV 모양 좋고 MACD 좋고 거래량은 크게 특징 없으나 주가가 횡보하는 사이에 모양을 봐서는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에너지는 축적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겠죠? 제가 얼마까지 예상했었나요? 요 금액이었는데 요 금액 요까지 23만 원 넘었을 거하고 23만 5천 원, 23만 5천 원까지 한번 보고 싶어요. 여름에 24만 원, 23만 5천 원 올라가면서 줄이세요 그랬던 그 금액인데 거기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겠지만 23만 5천 원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연초에 올라가야 되는데 연초에 약해가지고 이게 근데 올해는 연초란 개념이 없으니까요.
좀 길게 본다면 이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여러분께 제가 1월 5일 날 매도를 권했었는데요. 연초에 빠방빵빵 하면서 올라갈 거 봤는데 연말 배당도 약하고 연초 장세도 없고, 그래서 연초 장세 없이 좀 뒤늦게, 연초 장세라는 건 뭐냐면 펀드 자금이 들어올 때 저기 금융기관 투자가들이 연초 장세 때 펀드 자금 가지고 빵빵빵 치는 게 연초 장세거든요. 연초, 분기초, 월초인데 전혀 나타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23만 5천 원까지 갖고 있다면 저는 기다려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요 21만 원대에서 굳이 팔지 않았으면 좋겠고, 얘가 조금 더 상승 탄력 가지려면 그 직전 고점인 22만 원을 넘어선다면 모양은 참 좋아지겠죠. 1차 목표 시점 23만 5천 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어제 안 올렸다고 구독자분도 빠져나가면 삐져요. 제가 그 주말이니까 뭐 주가는 안 좋아서 저도 황송하긴 하나 미안하긴 하나 그래도 좀 눌러주시면 1000명이 바로 이제 코앞에 있으니까요. 1000명 넘었으면 돈이 나온답니다. 네. 한 15개월 하고 있는데 15개월 동안에 1000명이 안 넘었어요. 네. 저도 1000명 넘으면 한 10달러 정도, 10달러 정도 아마 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더 열심히 할게요. 구걸 하는 겁니다. 구걸. SK 하이닉스예요. 요 13만 원이라고 얘기했죠? 요 13만 원, 요 저항. 요거. 네크라인이에요, 네크라인. 두 고점 사이에 골짜기죠, 네크라인. 요 네크라인이 어제 지선이 오늘의 저항선 된 거죠? 바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항선까지. 여기서도 올라가면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죠. 이때 산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손해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 올라가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 말이겠죠. 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뭐 번전 오니까 또 팔 수 있는 거겠죠. 한때 사가지고 쭉 빠지잖아요. 그럼 번전 오면 일단 파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아마 정석 플레이 하는 걸 거예요.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그 내 팔자에 SK 하이닉스 가지고 돈을 벌 수 없다라고 팔자 돼 있나 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상 탓으로 넘겨도 되고요. 네. 내가 복이 없나 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13만 원 넘어간 물량은 좀 받을 것 같고 이 13만 5천 원서부터는 아마 기관 투자자들 물량이 나오니까 고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넘어서서 13만 5천 원 근처 가면 그냥 많이 팔지 마시고 10%씩 한번 단기적으로 줄여보시기 바라고요. 나 그래도 좀 길게 보고 싶은데 그러면 길게 가면 되는 거죠. 부동산 샀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한 13만 원 위에서는 한번 다는 팔지 마시고요. 한 10%씩은 분할 매도 해보는 것도 어쩔까? 현금을 조금 갖고 있는 것도 어쩔까 싶은 생각 드네요. 이때 샀다 하더라도 딱 10% 빠진 거 아니에요? 13만 원이면? 13만 원 샀는데 굳이 이제 뭐 수수료 닦고 이자 찾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산 금액은 잊어버려야 돼요. 주식 투자할 때. 근데 그게 쉽느냐? 5년, 10년 부단히 노력하면 그게 가능해요. 초보자들은 못하죠. 네. 올라가길 또 기다리고 있겠죠. 백마탄 왕자 나타나듯이 주가가 우리가 500원 투자해서 로또 복권 당첨되길 기대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000원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 네. 근데 주식에는 혹시나가 없어요. 그냥 정석돈 하시면 되는 거예요. SK 이노베이션도 여기까지 기대했는데 27만 원까지 26만 원에서 저항을 받아버리나요? 여기서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될까요? 여기까지 하면 올 것 같은데요. SK 이노베이션도 아직까지 보면 그 조회를 많이 하는 종목 같더라고요. 27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MAC라든가 소나라든가 OBV 좀 꺾였나요?
전반적으로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역시곡선은 돌아섰죠?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거래량이 생각밖에 줄지는 않는 거, 생각밖에 좋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크게 증가 안 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런 것 같고, 네, 세계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뭐 하루에 100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나요? 구글도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구조조정 한다고 그러죠? 구글이 백신 안 맞은 사람 구조조정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이 그랬다가는 좀 심각해지겠죠, 문제가? 네, 구글은 네,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15만 5천 원까지 보고 있는데 연초에 좀 올라가 빵빵 해주길 기다렸는데 못 갔어요. 꺾였는데 어쨌거나 21선 닫고 저 소폭 반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연초에 업종 대표주들 빠방 해가지고 1월 5일날 매도했으면 참 좋았겠다 했는데 연초가 전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저기 금융투자 연일 매도가 있는 금융투자가 다시 매수로 돌아서기를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요 금액이 이하로 또 빠질까지는 않네요. 이게 고점 있죠? 여기 지지받고 그 차도 21센트 있잖아요. 지지받고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주가 이번 주보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연초 장세가 참 우울하게 2022년도 첫 번째 주를 맞이한 것 같은데요. 투자자분들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마세요. 3,000포인트 이하에서 매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뭐 5,000포인트, 네, 5,000포인트 네. KB금융 올라가겠죠? 6만원 신고점 내지 않을까 싶어지고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얘도 연초 때 좀 빠방해서 신고점 낼 줄 알았더니 연초가 전혀 힘을 발휘 못해서 좀 아쉬울 뿐입니다. 네, 그냥 좀 무거워 보이네요. 지금은 모든 주식시장이 얘는 그래도 10월 초라에 그래도 반등이나 담고 있었죠. 또 무거워 보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연기금이 저렇게 마음 놓고 팔면요 못 올라가요. 연기금이 매수하면 안 빠지고요. 연기금이 저렇게 선빵을 매일 거의 뭐 300억 400억씩 선빵 날려버리니까요. 선빵 날렸다가 12시쯤 보합까지 쫙 매수했다가 막판에 또 그냥 또 패버리고 저건 의도가 아주 불순한 겁니다. 선빵 날렸다 빠지면 즐기겠죠. 외국인만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3,000포인트 미만에서 외국인만 지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진짜 이렇게 좋은 주시라고 해야 될까요? 한 4-5배 상승한 다음에 빠지지도 않고 9만원까지 바로 코앞에 있죠? 이건 뭐 내일 모레도 갈 것 같으네요. 9만원 간다면 기아차 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없지 않나 싶어집니다. 직전 고점 9만원이에요. 이때 9만원 물량대가 있고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면 그럼 그 다음 고민하죠. 9만원 가면 뭐 일부 매도해서 또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다 팔지 마시고요. 10%씩. 삼성전자예요. 얘도 8만원. 네, 8만원. 요 물량대예요. 물량대. 네, 8만원 요 물량대입니다. 요 가격. 8만원, 82,000원 요 물량대에서 저항이 기관들 물량이 나오죠. 요 가격도 오게 되면 기관들은 손해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풀었을 거예요. 요 물량들이 나오는 거죠. 그 물량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누가 받아주냐 그 말이에요. 지금 외국인밖에 매수 이력이 없는 것 같고 개인이 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8만원대 이상에서 물량은 있구나. 혹시 삼성전자 갖고 있다가 나 무거워서 지겨워서 힘들어. 그럼 8만원대 이상에서는 일부 매도, 네, 일부 분할 매도. 이 정도에서는. 아니면 나 땅 샀다 생각하고 계속 갖고 있을래? 그러면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나 그동안 힘들었는데, 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요 가격대 이상에서 물량 받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돌파했다는 것만도 지금 성공이에요. 요 가격대 78,000원입니까? 요 가격대를 돌파했다는 것만도 지금 땡큐고요. 8만원까지 왔다는 것만도 땡큐였어요. 네, 좋은 거죠. 네, 8만원 근접시 또는 그 이상에서 이제 분할 매도. 난 땅 샀다 생각할래? 그러면 계속 갖고 가도 괜찮습니다. HMM 그냥 약이 없네요. 요렇게 해서 올라갈 걸 봤는데 그냥 코카처럼 또 꺾여버리네요. 단기 급등주들. 네. 좋냐고요? 안 좋아 보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오늘 3,000원 빠졌어요. 완전히 또 저점 또 그러다가 살아갈 기미가 없으니까 이 K뷰티가 이렇게 망가져 버립니까? 주봉 차트 보니까 뭐 다 내려왔죠? 그쵸? 코로나 이전 가격까지 그냥 내려왔죠? 코로나가 이때 발생한 2000년도 3월 달입니까? 이때입니까? 한동안 못 가다가 2000년 11월부터 연말 때 올라가 버렸군요. 이때. 어쨌거나 이 가격대까지 내려왔어요. 더 빠지진 않겠죠. 이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갈 텐데요. 직전 고점 더 이상 깨지 않고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그래프가 좋아서 계속 보여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되네요. 근데 원위치까지 해버렸네요. 그 SK 하이닉스도 이러다가 급등했으니까요. 코로나만 좀 언제 잠잠할지는 참 모르겠어요. 이제 전혀 예측이 안 되네요. 작년 이맘때, 작년 1월 달쯤에는 그래도 봄철 되고 여름철 되면 나아지지 않겠니?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어떻게 희망이 사라져 버리네요. 1년 전에만 해도 올여름에는 희망이 있었는데 모든 게 이제 포기를 해야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뭐 내년에는 이란 말을 이제 못할 것 같으네요. 현대건설입니다. 50원. 오늘 보합이군요. 네, 그래서 고개는 들어서 다행입니다. 21선 회복됐고요. 거래량 증가하니까 모양이 좋아 보이네요. 네. 잘 버텨주기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뭐 주가지수 21선이 멈춰야 되는데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차트 모양은 뭐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역별 상태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조금 더 5만원 이상 올라가 줘야 요 21선이 돌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5만원까지는 일단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뭐 연말에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차트 모양이 좋을 수는 없겠죠. LG화학은 오늘 혼자 왜 이렇게 또 마이웨이입니까? 29,000원? 여기까지 가려고 하나요? 일단 요 7만원은 넘어서서 다행이네요. 이게 7만원이지 않았나요? 예, 자꾸 생기죠? 7만원. 여기 1차 저항 받지 않겠나 싶었더니 그냥 촥 치고 올라가서 일단 모양은 참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겠죠? 80만원까지. 70만원, 80만원. 일단 80만원 정도 일단 거를 한번 선을 좀 그어 봅니다. 요 가격이 80만원이거든요. 네. 더 올라가 주기를 기다려 해봅니다. 거래량이 좋아요. 지금 거래량만 증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있나요? 여기죠. 거래량 쭉 증가하고 있는데 네, 가격은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거래량은 쭉 증가해주고 있어요. 지금 관망이죠. 관망이고 여기 이제 돌아서면 되는 거죠. 돌아서면 우리가 조정시 매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PNF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멀었고요. 네,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네, 80만원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모양이 좋아 보이니까 좀 더 올라갈 걸 보여줍니다. 일단 최소한 80만원까지 갖다 놔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뭐 단기 급락했으니까요. 또 급등하겠죠. 셀트리온
이 종목은 저는 사실 이 종목 포기했는데 차트 모양 봐가지고 이 종목이 얼마나 일반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지 계속 조회 급등 종목이 계속 뛰니까요. 제가 마음이 진짜 아파요. 셀트리온 보니까 홈쇼핑 보니까 뭐 셀트리온 뭐 제약품, 제약회사 뭐 약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채널 돌리다 보니까 네, 홈쇼핑에서 네, 셀트리온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좀 주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돌아서야 되겠죠? 지금 182,000원도 비싼가요? 워낙 많이 급등했으니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한항공이 150원 올랐나요? 좀 쉬었다가 단기 급등 후 쉬었다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모양새죠. 이거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보여주는데 요만큼 올랐으니까요. 여기서 이만큼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몇 칸입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반? 두 개, 세 칸. 거의 고점까지 가지 않겠나 싶어져요. 이 정도까지. 요 길이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그게 딱 직전 고점 원저리 같아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뭐 땅콩 기업 이렇게 뭐 좋아라 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서 얻어맞을 수는 있겠네요. 요 가격대에서. 요 장대 음선 있죠? 요 가격대에서 한번, 네. 캔들 차트상으로는 여기서 좀 얻어맞을 수는 있겠어요. 32,000원과 35,000원, 32,000원, 33,000원 사이에서 얻어맞을 수는 1차 저항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땅콩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대한항공이 승객은 못 태워도 항공물류 수출은 하고 있거든요. 그 대한민국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미워할 수는 없어요. 카카오죠. 원형 천정형 그리고 그냥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몇 개 있죠. 그동안 뭐 열심히 올라갔으니까요. 산이 깊으니 골도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를 보다 보면 네이버도 한번 봐야 되겠죠. 네이버도 하락하고 반등 줄 만큼 주고 또 카카오처럼 같이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랭킹 5입니까? 좀 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현대차가 주가가 좀 올라가면 시가총액 상위 랭킹이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모양이요? 안 좋죠. 네, 안 좋습니다. 하락하고 되돌림 줄 만큼 주고 지금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얼마나 빠지냐고요? 그건 차마 말은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저기 통신주 뭐 보고요. SK텔레콤 SK텔레콤이 밀렸어요. 얘만 오늘 좀 밀린 것 같고요. 이 첨단주 연초장세 첨단주 연초장세를 SK텔레콤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첨단주가 전혀 연초에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반등해 놓고 나서 배당락 든뒤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연초인데 세계적으로 연초 장세의 특징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 게 좀 답답할 뿐입니다. KT 급등한 다음에 하락한 다음에 또 멈췄나요? SK텔레콤처럼 모양이 조금 답답할 정도로 움직입니다. 배당락이 참 배당 받고 이렇게 밀려버리나요? 연초 장세니까 며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건 연초 장세 미리 선춤의 상승으로 봤었는데요. 배당락을 이렇게 밀려버리나요? 이거 아마 저기 기관 투자가들의 집중적인 매도 물량을 매도 공세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투자 기관이 그렇게 매도를 많이 했으니까요. 좀 돌았을 때가 됐는데 언제까지 팔고 주가지수 3000포인트 미만에서 왜 이렇게 물량을 뺏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신났을까요? 뭐 같은 모양새들이에요. 근데 얘는 그나마 좀 올라서 200원에도 올라서 모양은 좋아 보이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모양새가 그냥 지루할 뿐인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좀 무겁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연초에 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고점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할 뿐입니다. 저점 깨지 않길 바라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 보면서 판단. 다음 주에도 못 올라가면 이제 연초 장세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1월 중순. 네. 현대 엘리베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인데도 뭔가 100원 올랐나요?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1% 이상 상승했잖아요. 몇 포인트죠? 1.18%인데 얘는 100원, 0.25%. 지금 뭐 종합주가지수 상승률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련 종전선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계속 좀 설날 돼가지고 할까요? 뭐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 뭐 나올 건가요? 그렇게 무능한가요? 뭔가 좀 한번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는 다 됐다고 말만 하고 주가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계속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지금 이 시장에 좀 살아나려면 재료가 나와야 돼요. 돈 들이지 않고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거, 재료. 지금 우리가 이 시장에 핵폭탄 터뜨릴 수 있는 거는 중전협정, 평화협정. 돈 안 들이고 주가가 한 4천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핵폭탄 재료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돈 가지고 하는 거 좀 돈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추석 때, 추석에 설날 때 네, 한 100만 원씩 1인당 50조 원이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증권시장의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밑바닥 경제가 살아나겠죠. 뭐 주말이고요. 좀 연초 장세가 생각만큼 즐겁지 못해서 좀 답답하긴 해요. 저도 답답해요.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금 3개월째 재미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기대를 좀 해보고요. 네, 좀 더 참고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가지 3000포인트 이하에서 물량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5000포인트 한다면 한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고 뭐 GDP 5만 불까지 한다니까요.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싶고 합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어요. 작년도 수출 잘 되고 올 초에도 좀 계속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3000포인트 이상 다음 주에는 올라갈 걸로. 이번 주 약했으니 다음 주에는 요 샛별령 타고 3000포인트 이상 회복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